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전부 피해자분들이고 한 분은 또 이렇게 참관하러 오셨는데 급하게 적어내라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국의 모든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현수막은 치워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행님 오시는가?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서주세요. 여기 앞에 영상 카메라 보시면 다 가게 들어오네요. 자연스럽게 듣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각도의 앵글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종선입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4년 1월 13일 입니다. 14일?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지금 영상에 안 나타나지만 우리 저 박남호 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인천 힘내십시오. 주변에 좋은 위치에 이렇게 사무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뜻깊은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작년부터 인터넷에 국제협상전략연구소 블로그에 컬럼란에 수많은 글 중에 대부분의 글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 건물이죠. 지식산업센터 일반 사람들은 참 듣기 생소하고 힘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이나 전화 받고 계약한 분들 계시죠?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카톡이나 전화로 어떤 내용을 듣고서 전화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저 신한식님은 어떤 내용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를 적은 돈으로 대출은 최소한 80%는 기본으로 되고 신용이 좋으면 90%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부가세 환급도 많고 또 보증금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그냥 계약금 여윳돈만 있으면 아주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 담당자들이 연락이 와서 그 뭐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거 뭐 계약금 10% 2억 원짜리면 2천만 원만 있으면 2천만 원 계약금을 걸고 나면 약 2천만 원의 70%니까 한 1,400만 원이 부가세로 환급이 되고 또 만약에 임대가 되면 보증금이 약 한 1,100만 원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죠.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아주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계약을 찍고 그래서 준공 때가 되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러가지고 임대를 놓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는커녕 50% 우리 또 이영식 원장님께서는 대출이 더 안 돼 지금 피곤하셔 옆에 계신데 괜찮습니다. 우리 목소리인데 원장님 대출이 별로 안 됐죠?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민사와 형사로 처음엔 민사 재판을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께서 몇 달을 갖다가 법리 검토했는데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법률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명칭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세요? 정확히 토시도 안 틀리게 말하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카메라 조금 저쪽으로 가주세요. 영상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찍겠는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변호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이 절대로 분양받을 수 없는 건물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률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 거냐면 지식산업센터 해당 업종,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대부분 되지만 뭐 무역업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그 국법에 정한 거에다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가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벤처업,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만 들어올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라야 한다라고 산지법 28조 4항에 분명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분양 대행사, 분양 담당자들은 그저 길을 가는 워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워킹 이게 걷는 건데, 워킹이 뭐냐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분양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봉지에다가 휴지하고 물티슈 또 이런 거를 주워 담아 주면서 여기 좋은 데가 있는데 돈 얼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임대업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들어와서 덜컥덜컥 심지어 20살부터 70, 80세 먹은 할아버지들까지 계약을 한 그런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인 어떤 사람이 뭐냐면 분양 담당자인데 전화가 왔어요. 한번 놀러 오라고 가서 왔더니 뭐 아주 이건 뭐 그냥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계약을 다 많이 했죠. 근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사태가 됐는데, 작년 2023년 6월 달에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 제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법률을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절대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임대업,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망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 자체가 뭐다? 무효인 것입니다. 원인 무효예요. 법적으로 원인 무효인데 이런 사건이 지금 생겨가지고 전국에 전세 사기처럼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남에도 불구하고 형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심지어 판사들까지 법리 해석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잘못된 지금 판례도 나오고 있고 일부 승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패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산지법의 관할은 어디냐면 국토부가 아니라 건물이라고 국토부가 아니라 산업통상부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니 제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라서 그걸 증거로 저렇게 뭐야지 봤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귀사에서 그쵸, 사업자니까 귀사라고 표현했더라고. 귀사에서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임대업을 하게 되면 뭐다?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처벌의 대상입니다라는 그 회신 받은 거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올해 2024년 들어서 뭘 봤냐면 KBS에서 뉴스가 났죠.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를 사업자로 속여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 세금을 포탈했다 해가지고 경기도청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에게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37.5, 50% 이렇게 깎아주는 특별 조항이 있는데 전부 다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사가지고 등기를 넘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포탈을 한 겁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경기도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는데 무슨 수익열표가 있고 월세를 받는 견적서가 있고, 그래서 이가 이상하다 조사해가지고 아예 한 채를 전부 다 거의 92%에 해당한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 해당하는 사람을 다 무효화시키고 지금 거기를 어떻게 했느냐, 경기도청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일개 국가의 인구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에, 그것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경제범으를 벌고서 6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지식산업센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약하신 분들은 막 1000억 넘고 엄청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계약을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검찰이 고발하는 사건이 있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KBS, MBC뿐만 아니라 뉴시스, 뭐 경향신문 등등 해서 37개 기관에서 올해 2024년 1월 8일자에 뉴스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국가기관인 경기도청에서도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를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뭐다? 불법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MBC PD 수첩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취재를 한다고 해서 아마 조만간 언론에 크게 고발 프로그램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뢰감이 있는 MBC PD 수첩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 환영하고 어떤 그 결과가 어떤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냐면 그대로 찍겠습니다. 이 문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15쪽의 문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면 저한테 지식산업센터 분양 담당자가 2020년 5월 달에 줬습니다. 근데 그때 봐도 뭐 이런 게 있나 그랬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나하나 보니까 1페이지와 9페이지에 바로 뭐가 있느냐. 1페이지가 뭐가 되면 영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글씨 잘 보이지도 않지만 대비, restrict, 영어로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 교육 자료는 어떤 지식산업센터의 직원 자료로 외부 유출 및 타인에게 제공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떳떳하면 왜 불허합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9페이지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절차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건데 자기들 스스로도 뭐라고 했냐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종과 지원시설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임대업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지식산업에 입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전부 다 여러분들 임대업을 하겠다고 분양받았죠. 예. 임대업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원칙상 임대업 업종 등록자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지원 시설은 가능하다. 상가에. 근데 여기에 자, 이 페이지 오른쪽에 뭐 했냐면 지식산업센터 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시키라 이거예요. 저희들은 뭐 어떻게 분야에서 저 부가가치세 돌려준다고 해서 사업자 냈죠. 예. 맞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고 해서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자에 보니까 임대업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 컨설팅 정보통신업 뭐로 돼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또 뭐로 돼 있어요? 과학기술.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여기 뭘로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 과학기술 이런 엉뚱한 걸로 지들 마음대로 세무회계사에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써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출을 받고 당신들 지식산업 이게 바로 울감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았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함정에 걸려들은 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법리 해석을 해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위장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번에 경기도청 보도자료에 의해서 뉴스에 나왔죠. 네, 분명히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엄연히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전국에 있는
2019년 20년대부터 지금도 제가 작년에 두 군데에다가 지식센터 그 홍보 전단지를 주워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견적서가 뭐냐면 임대업이고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얼마 벌 수 있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자료가 바로 날아 들어왔어요.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그 분양은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되는 그 취지는 100% 무시하고 처음부터 아예 임대업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언론기관에서 지금 이미 크게 터졌고 또 MBC PD 수첩에서 예고한 대로 방송이 나갈 건데 이걸 똑바로 아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이걸 똑바로 바로 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여기 처음 본 분인데 지식산업센터를 불법으로 분양하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사무직 관련법에. 네, 알고 계세요. 네. 아십니까? 52조에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28조는 분양 조항이고 52조는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됐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어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잘 썼는데 한 군데가 틀렸더라고요. 뭐냐면 마치 지식산업센터를 저 산업단지 공단에 공장 땅 분할하는 거하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5천만 원 이하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 내용 증명에서 그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는 3천만 원 이하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헷갈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임대를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쌍벌죄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불법으로 분양한 사람도 처벌을 받고 우리들처럼 분양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이 산지법이 취지고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도 마치 잔금을 치른 다음에 시행사에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이거를 준공을 받은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당신 사업자 등록증에 정보통신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세무서 가서 임대업 겸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해준다 했는데 세무서에 가면 대부분 확인도 하지 않고 대부분 바꿔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팔으면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들어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막 허가해줘가지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가지고 월세를 사업도 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 행위도 역시 불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자매분이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시행사에 가서 안내하다가 이거 보니까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지식센터 분양을 받고서 자기 언니들한테 4명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다 분양을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소개했구나. 그럼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작년도 6월달에 저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언제든지 그분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하지만 그런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제목을 제가 8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산업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산업 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씩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한 그 위반죄가 성립이 됐고 둘째는 뭐냐면 일반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사, 분양 대행사, 분양 대행사는 어디까지나 시행사의 명령에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대행사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시행사의 업무를 오로지 대신할 뿐입니다.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무회계사하고 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도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데 일반인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세무회계사 돈을 받고 합니다. 한 채에 10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세무회계사에다 뭐라고 하냐면 그 계약서가 넘어오고 그분 주민등록 넘으면 세무서에 가서 적당하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업종으로 적당히 위장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시받고서 이렇게 사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교사죄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받고서 가짜로 씁니다. 사문서 위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를 행사하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6개가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사, 대행사, 분양 담당자, 세무회계사 이 네 단체 수십 명이 범죄 단체를 설립한 거랑 마찬가지여서 범죄 꼭 무슨 뭐 주먹 쓰고 이런 사람이 범죄 단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혼자서는 못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범죄 단체라고 해서 범죄 단체 설립제도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중요한 건 변호사님하고 상의했는데 중도금을 대출하는데 절대로 정보통신업이나 소프트웨어업이라면 절대로 그 지식산업센터를 판매하거나 산 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위조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 받은 돈을 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수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사 통장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지식센터 건물 짓는 데 쓰고 분기별로 10분의 1씩 나눠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은행을 속였기 때문에 은행의 서류를 속여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 이거는 금융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제가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변호사님께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는 보통 작아도 몇백억, 크면 1,000억, 2,000억, 1조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금융사기를 치고 수많은 수천 명을 갖다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지법 플러스 특정경제가중처벌 혐의로 10년, 20년, 30년의 징역을 살 만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불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또한 통상산업부, 대통령실, 정치권, 언론기관, 시민단체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하되 고통을 당한 여러분들도 나서가지고 힘을 써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이렇게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했는데 혹시 보탤 말이 있나요? 어떻게 잘 들었으니까 핵심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이 아니라 제가 약 한 7개월, 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핵심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방송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함께 이 피해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 저한테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 어려운 그 고소장 이런 걸 자문을 해준다고 해서 1원이라도 받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불법과 사기 분양을 한 시행사와 관련자들을 갖다가 처벌을 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힘내시고 화이팅! 화이팅! 예, 힘내세요.